이번 시간엔 전업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전업투자자 100만 시대, 반전업투자자 300만 시대입니다.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 한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전업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자영업자, 직장에서 빨리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특히 20대, 30대가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업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어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몸소 깨닫고 갈수록 조여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 전업을 하고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뛰어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식의 스킬을 잘만 배운다면, 주식 전업으로 자리만 잡는다면 평생 금융소득으로 편안한 노후가 보장이 되고 20대 30대들은 취업 걱정 없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최근 3년 사이에 전업 투자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1%만이 생존이 가능한 전쟁터라고 항상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100만 300만 중에 1%만이 생존이 가능한 것이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오로지 본인이 살아남아야 하는 철저한 야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살아남기가. 보통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접하고 흔히 노출되는 전업투자의 사례는 전업으로 자리를 잡은 1%의 성공한 사람만을 많이 보여주죠. 성공한 1%의 뒤에 있는 주식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대인기피증과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등 99%의 실패한 사람은 노출시키지 않고 성공한 1%의 사례만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전업투자를 너무들 쉽게 생각하고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쉽게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들도 다 한다는 그 주식 전업이 단지 전업을 하기만 할 뿐 99%는 다 실패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오늘도 누군가는 실패를 했을 것이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한 줌의 희망이 모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1%의 뒤에는 엄청난 오름이 있다는 거예요. 눈 달리고 손 달렸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이고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세고 그 안에서 성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전업투자입니다. 아시겠죠? 주식 전업투자 해도 될까?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20대는 나이가 깡패이기 때문에 마음껏 도전해봐도 됩니다. 머리가 가장 쌩쌩하게 잘 돌아갈 때고 실패를 한다 해도 하나의 경험이 될 뿐 본인의 인생에 그렇게 타격이 없습니다. 무일푼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20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싶다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매일 공부를 해가며 올바른 투자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면서 전업투자를 해봐도 됩니다. 세월이 지나 전업투자자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지금의 20대입니다. 아시겠죠? 30대도 한번 도전을 해볼만 합니다. 실패를 한다 해도 뭘 해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거나 본인이 자영업자라면 장사를 접고 무모하게 전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현재 주식 외에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을 때 주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익을 잘 낼 때 전업을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도전을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정이 뿌리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30대는. 40대 이상부터는 예전부터 평소에 본인이 주식을 하던 사람이고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 전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이외에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는 사람, 평소에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도 잘 내는 본인만의 매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평소에 하던 대로 무리 안 하고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업을 도전해봐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지금 파이프라인이 없고 가정도 있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심지어 주식도 잘 모르고 수익도 잘 못 내는데 뜬금없이 주식 전업을 하겠다. 갑자기 주식으로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으로 올인하는 그런 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시점도 아니고 학습 능력, 습득력도 행동력도 어린 사람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배워야 되는 시점이라면,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정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업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일단 다른 걸 하면서 돈을 우선 계속 꾸준히 벌어들이고 뭘 하든지 주식을 짬짬이 배우면서 주식 경험을 일단 쌓고 느리더라도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세월과 연륜이 있는데 본인 인생에 무모한 짓은 하지는 않겠죠. 다음, 주식에서 얼마를 벌어야 전업 투자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죠. 본인이 지금 주식 이외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주식으로 버는 돈이 최소 2배에서 3배가 될 때 전업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예요, 최소. 최소 2배, 3배. 아시겠죠? 본인이 현재 버는 돈이 300이라면, 본인이 월급이거나 어떤 일을 해서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300이라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겠죠. 그게 만약에 300이라면 주식으로 최소 600에서 1000만원, 500이라면 주식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꾸준히 될 때, 꾸준히 벌 수 있을 때 상승장이 아니고 박스장이거나 하락장 포함입니다. 이 정도가 꾸준히 될 때 전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주식으로 벌 수 있어야 본인이 평소에 벌던 돈만큼의 마음의 안정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버는 돈의 300이라면 이 정도는 벌어야 이 돈만큼의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버는 돈은. 아시겠나요? 내가 평소에 300만원 버는 사람인데 주식으로 300만원, 500만원 버니까 주식 전업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깡통을 차게 될 것입니다. 월급 500만원, 주식 외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돈 500만원과 주식에서 버는 500만원은 무게감이 완전 다릅니다. 고정적인 돈 월급 300, 500으론 본인의 현재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꾸려나갈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은 무게감이 있는 돈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주식으로 버는 300, 500은 너무나 가볍고 안정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고 그 돈은 언제든지 시장에 갖다 바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번다는 생각도 웃긴 것이고 매일 연속 손실 보는 날도 있습니다. 고정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돈은 고정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돈은 고정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손실을 보게 된다면 곧바로 조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초보 전업 투자자이고 매일매일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심리가 무너지게 되며 그것은 곧바로 안 해도 될 실수로 직결이 됩니다. 내동매매, 추격매매 그런 거겠죠. 주식은 매일매일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몇 번의 실수로 한 달간 고생해서 번 돈이 며칠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곳이고 몇 달간 번 돈이 단 일주일 만에도 사라질 수 있는 곳입니다. 감정 조절 실패하고 심리 조절 실패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만약 전업을 해서 이번 달에 500만원이라는 손실을 봤다면 그 사람은 500이 아니고 1500만원을 잃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평소에 벌던 월급 500과 손실 500, 본인이 쓴 생활비와 노력과 시간, 이게 또 500이 포함돼요. 이게 합치 1500이 1500. 아시겠나요? 이 말은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 손실금의 2배, 3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은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현재 버는 돈 2배, 3배를 벌어야 본인의 노력의 대가를 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오로지 주식 수익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식 전업에 뛰어드는 순간 주식 수입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그 말은 주식 전업에 뛰어들면 그 사람은 주식에서 돈을 버는 1%에 곧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1%만이 버는 이 시장에서 전업을 하면 이기에 바로 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 생활도 되고 모든 걸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1%만이 생존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이 잃는 시장입니다. 전업투자에 뛰어드는 순간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지만 결국 절대적으로 수익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나요? 번다는 생각만 하지 말길 바랍니다. 평소에 수익을 잘 내는 사람, 본인만의 매매법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도 전업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심리에서 무너지고 오바를 하게 돼서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평소에 500을 번다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주식으로 현재 버는 돈의 최소 2배, 그 다음 3배 이 정도를 꾸준히 벌 수 있을 때 그때 전업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수익을 못 내는데 전업투자를 하게 된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의 압박감, 심리에서 몇 달 만에 바로 초조해지고 벌어야 한다는 또 그 생각에 기다리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실수를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주식 스킬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올바른 매매 습관, 그리고 수익이 나면 출금하는 그런 습관, 주식 수입의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전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전업을 하게 된다면 자금의 흐름에서 시행착오를 바로 겪게 되고 거기에서 꼬이고 결국 또 무너집니다.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2배, 3배는 꾸준히 벌 수 있을 때 계획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꼬이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아직 전업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도 막상 해보면 달라요. 근데 의심이 있는데 이걸 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업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쫓기는 마음, 초조함, 생활비의 압박감,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급한 마음, 피폐해진 정신 상태, 그리고 불규칙해지는 생활 습관,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급한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데 주식 외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이 덜 하겠지만 만약 본인에게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업투자에 뛰어들게 된다면 그날부터 돈을 벌어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의 압박, 손실에 대한 압박, 돈을 벌어야 한다는 초조함, 쫓기는 마음이 매일매일 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며칠 연속 손실이라도 보게 된다면 마음이 바로 급해지고 곧바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건 곧 내동매매로 이어지는 거죠. 온전한 상태로 주식시장에 참여해도 심리에서 질 때가 많은데, 심리가 무너질 때가 많은데 실수를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터에 뛰어든다는 건 전투를 하기도 전에 악조건을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심리에서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 편안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돈을 벌어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곳에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심리잖아요. 심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곳에서 심리에서 지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맞죠? 그리고 주식 전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습니다. 매일 책상에 앉아 매매를 하고 매일 수익과 손실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이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손실이라도 보게 된다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본인이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그나마 조금 풀릴 때는 수익을 볼 때이고 큰 수익을 볼 때, 한 번씩 보는 큰 수익을 볼 때 그때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식에서 스트레스는 손실입니다. 손실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스트레스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벌면 스트레스, 돈을 벌어야 좀 날아간다. 이게 단 거예요. 주식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머리를 쉬게 해줘야 하는데
주식을 계속 보다 보면 머리를 쉬게 해주질 못합니다. 감정이 계속 들락날락 거려요. 특히 전업을 하게 되면 그게 더 그렇죠. 머리를 못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스트레스도 못 풀고 쌓인다는 거죠. 사람은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잘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이런 거 전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본인이 일을 할 때는 일로서 노동으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고 그 일로서 스트레스가 풀릴 때도 있지만, 주식이란 것은 만약에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면 그 즉시 멸망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막 들어가고 분노매매하고 그 즉시 멸망이란 거죠. 깡통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 하고, 오전 매매가 끝난다면 컴퓨터를 끄고 깔끔하게 컴퓨터를 끄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초록색을 많이 보라 하죠. 산 같은 거. 그렇게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죠. 등산도 한 번씩 해줘야 하며, 최소한 근처에 헬스클럽에 가서 매일 1시간 정도는 꼭 뛰어주어야, 땀을 흘려줘야 머리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과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업 투자자는 꼭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면, 이것까지는 안 된다면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풀린다고 막 손실 매일 본다고 술 먹고 그러는 건 더욱 본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 건 정말 최악이니까 본인의 정신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주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불규칙하게 생활이 바뀌게 되어 본인의 정신 상태도 피폐해지게 되고, 최악에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어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본인의 삶이, 본인의 인생이 서서히 조금씩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쌓아둔 대인관계조차 금이 가게 되고, 최악에는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극단적으로 누군가는 본인의 인생이, 본인의 삶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거죠. 예전에야 뭐 일본에서 뭐 애니페인, 뭐 덕후 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었죠. 사회 문제가 안 됐죠. 그냥 뭐 게임페인, 간혹가다 한 명씩 나오고 이런 거였죠. 쟤 진짜 좀 미친놈 같다. 간혹가다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게 사회 현상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사람 안 만나고 집에 있고 집에만 있고, 이게 지금 한 15만 20만인 거죠. 히키코모리죠. 히키코모리. 이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뭐 사회 현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그게 주식 전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하루의 일과가 주식창만 보는 것이 되고, 이 좁은 모니터 안에 세상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돈을 벌게 된다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10년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렇게 모니터 안에 세상에 살다가 돈 다 날리고 사람들 다 잃고 시간 날리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생을 날려버린 뒤에, 인생 갈아 넣었는데 인생이 날려버린 거죠. 남는 것 하나 없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다시 사회로 나가려니 그동안의 사회 단절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그동안의 모니터 안에서만 보낸 지나간 세월을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최악의 실패한 경우죠. 좁은 모니터 안에서 10년의 5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업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빨리 판단을 하시어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련하게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야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도 A, B, C를 다 짜놔야겠죠. 이게만 보고 갔는데 안 돼버리면 끝인 거죠, 그냥. 아시겠죠? 전업 투자의 착각과 환상.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매매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남짓이고, 그 정도는 다른 걸 하면서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시간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식할 시간이 없어서 간혹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사야 될 시점에 사지 못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전업을 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매수 매도는 자동으로 다 할 수가 있고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거기에 맞게 노력하고 할 사람은 다 하고 벌 사람은 다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한 수익이 발생될 때 본인의 버는 돈보다 주식으로 버는 돈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전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환경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전업을 하면 더 잘할 거야, 이런 소리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실력이 우선이고 본인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수익이 들쭉날쭉하거나 수익을 잘 못 내거나 이런 사람이 전업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손실만 보던 사람이 수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전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하던 잦은 매매도 하게 되고 내동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나요? 컴퓨터 앞에 종일 앉아 있으면 본인의 주력 매매는 원래 단타가 아닌데 안 하던 단타도 하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맛 좋은 먹잇감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잦은 매매로 수익 본 날도 다 까먹는 날도 많아지고 매매 중독이 되어버려서 전업을 안 할 때는 본인 절제도 좀 하고 잘 했는데 주식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조금씩 내던 사람인데 전업에 뛰어들게 되면 계속된 매매로 항상 장이 끝나면 항상 손실로 마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수익을 자체를 못 내게 되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던 사람인데 전업을 하게 되니까 항상 장이 끝나면 손실인 거죠. 중간에 수익을 내든 말든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을 결국 다 까먹고 이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시겠죠? 전업을 하면 단타를 해야 한다? 매일 수익을 내야 한다? 전업을 한다고 매일 수익을 안 내도 됩니다. 본인이 평소에 하던 매매대로 스윙을 하든 단기 스윙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 꼭 단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업한다고 하면 다 단타를 하죠. 오늘 돈 벌어야 되고 뭐 내일도 벌어야 되고 미디어나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다 정석처럼 꼭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닌 것이죠. 전업 투자자일수록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하고 본인의 자금을 지키는 리스크가 낮은 매매를 해야 합니다. 전업 투자자일수록 리스크가 낮은 매매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쉬운 것부터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전업 투자를 하면 유독 단타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매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여유가 없는 사람이고 본인이 매일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여유가 없는 사람이고 전업을 하게 된다면 성공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매일 벌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시겠나요? 전업 투자자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장을 봐야 합니다. 오늘 못 벌면 내일 벌어도 되고 뭐 내일도 못 벌면 모레 벌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나요? 그 정도의 여유와 마음가짐도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언제 퇴출을 당하냐, 시간 차이일 뿐 결국 퇴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 종목이 없는데 억지로 돈을 버는 거죠. 계속 들어가고 또 수익을 내려 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는 거죠. 아, 살 게 없구나, 좀 쉬어야지, 이 정도 마음가짐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이고 좋은 종목을 기다릴 수 있는 급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본인이 자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평소에 익숙한 환경에서 들어오는 돈에서 잘 굴러가는 생활의 안정감, 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전업 투자자가 된다면 평소에 느끼던 그런 생활의 안정감, 생활 패턴이 사라지게 되고 머릿속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 없게 될 것이고, 그 생각이 끝없이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 것이고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본인의 현재 생활의 안정감이 어느 정도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희망, 그리고 미래. 지금 본인에게 주식만이 만약에 미래의 희망이라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전업 투자자로 성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좋아하는 2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전업을 하게 된다면 3개 중에 2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면 이렇게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는 포기해야 될 것이에요. 아시겠나요? 그 정도의 결단력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단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본인의 성격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타는 의지와 근성, 그리고 본인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업 투자는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다 판단하고 본인이 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공부는 열정적이고 지독하게 하되 실전에서는 그 열정을 다 버려버리고 냉정하고 차갑게 본인을 매일매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공부는 열정적으로 하면서 지독하게 하되 실전에서는 이걸 버리란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맞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성공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업도 시도를 해본 사람이 이 중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전업 투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시련이 찾아오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목표까지 가는 도중에 찾아오는 그 시련과 좌절, 그것을 다 이겨낸 사람이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을 다 하고 결국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소수의 사람만이 결국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전업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중에 사람이 1%가 나온다는 거겠죠. 주식 전업이 성공하긴 어렵지만 결국엔 자리 잡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건 없죠. 다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빠졌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본인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내고 자신과의 한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잘 올라가서 잘 자리 잡는 주식 전업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기까지 각자의 수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야생이라는 이 전쟁터에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